오늘이 재성, 간성. 재성에는 정제와 편제, 정관, 평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과 토, 오행에 관련해서도 오늘 직접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재성에는 발을 정제 재물과 치우칠 재물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극하고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존재로서 옛날에 그 양반댁 어르신들이 그죠? 그 재물을 관리하고 여자도 관리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의 내 재산을 만드는 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떤 경제력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그 경제를 장악해서 집안 식구들이 잘 먹고 살고 또 나 자신이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수단이자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을 정은 이제 정당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경제성 논리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 성과급이나 또 사업적으로 그 활용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은 아무래도 이 편제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이 정제라는 것은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좀 빨리 진행이 안 되죠.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면서 애쓰면서 고정적인 수익성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모으기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쓸 때는 계획성 있게 써야 되고 굉장히 이제 좀 그 근검 전략형이죠, 그죠? 그리고 편제는 조금 그 돈에 대한 융통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라는 것은 아낀 것도 되지만 편제성은 이렇게 돈을 활용을 잘한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상당히 뭐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재성이 이처럼 뭐 경제도 되지만 이 재성이 사주에 많을 경우에 이 재성 세력이 강하게 되면 사회적 세력이라는 게 강하게 됩니다. 사회적 세력은 종업원이나 부하, 지원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하나 어떤 사업을 했다. 그러면 돈을 일단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뭔가 상품을 내놨는데, 이게 상품을 내놨는데, 쟤는 관을 생하죠. 그래서 내 물건을 사주고 또는 사주면서 내 회사가, 내가 꾸려가던 회사가 튼튼하게 자리 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여성분들,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남편이 이런 사회적 지위나 이런 어떤 위치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다 그 집사람의 내조의 어떤 영향도 많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을 생존한다. 재생관. 그래서 여성, 남자 명식에 재생관이 되어 있는 명식은 배우자 내조를 잘한다. 배우자가 내조를 잘한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근심, 걱정 없이 잘 다니고 할 수 있는 힘이 쟤다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경제, 금융 다 알죠, 그죠? 경제, 금융, 그리고 유통, 판매 업종을 얘기합니다. 예. 업종은 경제, 금융의 업종도 되지만 유통, 판매의 업종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역도 되는데 특히 무역은 이 편제성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편제가 좀 넓은 무대, 유행성 시장 이런 걸 봐서 요즘에는 뭐 외국과의 거래, 판매를 통해 가지고 통해서 일으키는 큰 사업적 경제성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큰 돈이 오가는 사업성 무대 이런 것은 편제성에 좀 해당하고, 그래서 뭐 정제성을 가지고 또 사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하게 이렇게 꾸준히 해서 일구어내는 안정성 있는 재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제라는 것은 안정지향성입니다. 편제는 유행성, 지향성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그 학생이 이 학생이 자녀가 이렇게 노래를 참 잘했어요.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래 수고했다고 이제 아이고 용돈을 이제 항상 이렇게 받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노래를 안 하고 돈을 받을 때는 나는 이런 걸 싫어 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게 노력해서 받는 걸 원하지 노래도 안 불렀는데 뭐 돈을 나한테 뭐 준다든지 이리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n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하게 한 부분의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지향성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예. 이런 그 결과, 실적, 성과, 이익입니다. 이 재성이 좀 강하다, 다자하다 이렇게 되면 결과 나는 일, 실적 나는 일, 또 성과, 이익이 빨리 나는 노력보다는 그죠? 노력은 뭐였어요? 노력은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육친적으로 식신생제, 상관생제인데 식상생제, 식신생제 이런 육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꾸준한 거, 꾸준해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중간 과정이 없이 뭔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내는 실적을 이런 걸 보는데 우리가 그 사업하시는 분 중에 그 치고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치고 빠진다. 그 말이 뭐냐면 빈 상가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서 거기에 뭐 어떤 업종이 되든 업종을 차려놓고 거기서 1년, 2년 정도 지난 뒤에 뭔가 손님도 많고 수입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권리금이나 차익을 취하고 또 옮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 보통 이 재성의 논리가 강하면 그런 사업적 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는 이제 식상이 없이 쟤만 이렇게 좀 발달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어떤 고생해서 뭔가 일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바라보기보다는 식상이 없으니까 종업원, 똘똘한 종업원을 두고 거기서 관리형이죠. 관리하면서 이렇게 사업적 재물을 취득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믿음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 일단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만약에 야 이런 사업하면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믿지. 일단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 해야 내가 그걸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은 안 믿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돼야 뭐든지 내가 믿음이 가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확한 해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다. 명확한 해답. 사실 이 명리가 명리 철학 이 부분이 사실은 동양학이 답이 없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남편은 하나면 하나지 왜 두 명이야? 정관도 남편이고 편관도 남편이 된다 이 말인 거지. 정관만 남편이야 편관도 남편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남편은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이럴 수도 있고 이게 편관이 남편이 내 남편 될 수 있고 정관이 내 남편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사주구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조금 이렇게 혼돈이 될 필요가 있는, 혼돈이 돼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재성이 강한 사람이 오게 되면 딱 자기한테 필요한 득이 될 만한 내용만 딱 들어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요. 어저께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끝나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리 됩니까? 저리 됩니까? 결과론적으로 답을 원하는 거지. 근데 경험 많은 상담사들은 빨리빨리 돌아가거든.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니까
그게 이제 뭔가 화제를 바꿔서 뭐 얘기를 해줘야 돼. 더듬더듬 된다는 얘기를. 그 전화 상담이 이 재치가 엄청 있어야 돼. 경험과 재치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앞으로 이런 사이트 상담할 어떤 일도 있을 텐데, 빨라야 됩니다. 버벅거리면 우리가 버벅댄다 하죠. 경상도 말로. 멈추면 안 돼. 이러면, 이러면 이제 신용이 떨어지니까. 그 돈도 돈이고, 그렇죠. 돈도 돈이고. 그런 부분도 있다. 저는 이제 옛날부터 좀 했었지. 예, 그거는. 그거 070은 아니고, 사이트, 이제 대한민국에 이런 전화 상담 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지만, 일단 제일 큰 데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 예. 그래서 하루 종일 못하고, 이제 업무 시간 외에 한 4-5시간씩 이래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돈은 그냥, 뭐랄까, 참 좋더라고. 예. 모아서 딱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월급 개념, 정제 개념이잖아, 그게. 정제 개념. 편제 개념은 뭐예요? 내가 어쩔 때는 손님 왔다가 하루에 3-40만 벌었다가 뒤에는 또 며칠은 손님 없다가 또 뒤에는 10만 원, 그 다음에 또 5만 원, 그 다음에 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제성이 아니죠, 그거는. 편제성이 강한 거지. 그만큼. 요런 1+1이 2가 돼야 되는데, 예? 2가, 돼야 되는데 4가 돼버리면, 조금 그렇죠. 예. 그리고 신속한 판단에 의한 에너지 소비 절약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면 빨리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가 많이 절약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 때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러면 돈도 서슴없이 야 얼만데 해줄게 나중에 갚아. 그런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정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빌려줄 때 확답을 많이 받죠. 네 며칠 언제 갚아줄래? 약속을 해놓고 받아. 빌려줘요. 좀 그런 어떤, 조금 알뜰한 부분이 있는 게 정제다라고 보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돈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빌려주는 거지. 안 그래요? 위험성이 있으면은, 잘 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확답을 또 받게 되는 그런 부분. 정제가 많다는 것 한번 실제 이 사주를 놓고 한번 훑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육친으로 보세요. 임수일간이 이처럼 그죠? 편제, 정제, 편제의 논리다. 그러면 정제의 논리도 있고 편제의 논리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내용은 지지는 뭐예요? 실제 생활에서는 정제죠. 알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천간에 월간 천간에는 사회적 뜻이 강하죠. 사회적으로 운영되는 공식적인 편제 재물이라. 유통이죠, 유통. 금전 유통. 그리고 시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는 미래 사업적으로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어떤 사이즈 큰, 덩치 큰 경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목이라는 게 있죠. 갑인, 인목. 이게 식신이죠, 그죠? 식신. 이 사람이 경제를 일으킬 때는 어떻게 돼요? 식신의 노력이나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럼 노력이나 과정이 무엇일까요? 내가 몸을 써서 기술이나 노동, 그리는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애써서 이런 편제와 정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옷을 뭐랍니까?
인호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노력해서 큰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사주 구조다 이래 봅니다. 이런 분들은 뭐 학원 사업, 교육 사업, 그리고 또 식신생재는 경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금융 재무 쪽에도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뭐 상과 졸업한다, 뭐 상과 계열 뭐 이런 데도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행적으로는 뭡니까? 목화가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식신생재에 의한 노력의 과정에 의한 경제를 일으키는데 이 오행이 목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분산 확산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노력형에 의해서 돈도 경제도 일으키지만 또 쓸 때도 팍 써버리는 거죠.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돈 관리는 뭡니까? 이 수나 금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금이 없다. 금과 수는 어떤 작용입니까? 안으로 움켜쥐는, 모으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금은 인성으로 보기 때문에 잠금 기능입니다. 통장에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뭐 수십억이 들어가 있다. 몇 천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그 인성으로 그죠? 딱 도장 찍어서 내 것으로 해야 돼요. 인성이 없으니까 자꾸 나가는 거죠. 벌어도 나가고 벌어도 나가고. 그래서 인성을 상당히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인성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성을 한번 꼭 챙겨봐라. 금을 챙겨봐라. 그리고 물도 수도 챙겨봐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 식신생재 혼자서 감당하니 너무 지치고 힘드니 내 주변에 동료나 그죠 나를 거들어줄 수 있는 비견겁제가 있어줄 때 좋은 거죠. 그래서 인성과 비견겁제 수가 강하더라, 필요하더라고 보아지. 그리고 요명식 이 무토가 이처럼 개해 정제 편제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하니까 이런 결과 중심, 그죠? 성과 중심, 실리 중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게 이제 걱정인데,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 무토가 사실은 이 강한 물을 이렇게 막아주는 사주죠. 물을 막아주는 사주. 그죠? 뭐, 우리가 그 자연 문상으로 얘기하면 너무 이제 그 한기, 추워서 이 무토가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막아주고, 막아줘야 나중에 뒤에 나무도 살고 하는 격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요게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원래 재성의 논리가 강하면 돈이 만약에 좀 지출이 많고, 쓰임이 많이 되면 빠져나가죠. 그죠? 그러면 자꾸 불안해해요.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일어납니까? 급하게 돈을 뭐 벌려고 하는 심리. 또 채워야 되거든. 이 불안한 심리를.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은 사실 조금 뒤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또 급한 마음이 없어지는 게 하죠. 목생화로 따뜻한 불이 토를 데우기 때문에 살인상생으로 해서 마음에 좀 안정을 좀 찾는 구조예요. 만약 이 뒤에가 금이나 수가 또 배치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강하다는 것은 이런 그 재성의 그 논리에 경쟁력이 강하다 보시면 돼요. 강하다.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은 뭐 좋은 거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실제 그 이런 재성을 이용한 어떤 직업을 보는데, 우리가 직업적으로 직업이 좋고 또 거기서
조금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흘러가는 사주 구조들은 대체적으로 그 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재성과 관성, 그죠? 재성, 관성, 그 다음에 인성까지도 있어주면 좋습니다. 재관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돈 만드는 거는 식신생재 활동도 중요한 것이고. 자, 여기서 보면 이 개수 일간이 위로는 이처럼 이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이 개수 입장에서는 정제죠, 그죠? 정제 논리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정당하게 해서 이렇게 고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본인이 만드는 구조도 되지만, 내가 그 업무적으로, 이런 전략형,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면서, 여러 돈 버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잘 챙겨주는 관리형이죠, 그죠? 본인이 챙겨주는 관리형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잘 하더라, 얘기고. 그래서 요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재가 관을 생하죠. 그래서 재를 중심으로 해서 식신생재 해주고, 재성이 관을 도와주는 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재가 격이거든요. 격. 이 사람은 당신은 재성의 직업을 가져라. 그런데 이제 재성을 도와주는, 세력을 도와주는 식신이 있어서 좋고, 또 재성은 관이 있어서, 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비건급제가, 이 화는 정제 재물이잖아요. 내가 보호를 해야 돼. 아끼고. 그래서 이 정제 재물을 극하는 게 뭡니까? 수가, 비겁이 수를 극하죠, 재를. 비겁이 극하는 것을, 수가 극하는 것을 토가 비겁을 토국수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제 재물이 보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름답게 되어 있는, 구조로 이제 보인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천간에, 이런 그 사중에, 경금이 이렇게 투관하면, 이런 연간의 그 정인을 사회적으로 크게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령이라 그러는데, 사중에 우치장간 다뤄왔었죠. 사무경병 해서 지장간 속에 숨어 있는 오행이 천간으로 투관하게 되면, 경금인데 경금이 투관했죠, 그죠? 연간에 투관했기 때문에, 투관한 것은 의미가 뭐냐면, 공공성, 사회성,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는, 직업적으로 발전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성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편인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재와 편인이 있다는 거는, 학과의, 학과의 재무학을 얘기합니다. 재무학. 경제학, 재무학. 그죠? 학은 뭐예요? 인성이죠. 재성은 뭐예요? 다루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재무학. 수학도 되고, 예. 이런 계산된 논리로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 사중의 병화가, 사중의 무경병, 병화가 또 천간으로 투관하니까 상당히 또 시상 뭡니까? 재성입니까? 예, 떠 있으니까 상당히 또 대외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은 사실 있잖아요. 그 클래스가 높습니다. 그러면 금융권에, 보험권에 굉장히 그 수장급이 돼요. 예. 인성이 있어서 또 그런 몫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합을 해서 편인과 정제로 쓰는 거지. 이 편인이라는 거는 그 정인과 편인을 놔둬요. 그러니까 정인은 문서상 그냥
수월한 문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편의는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수정해서 고쳐야 될 문서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재란 말이에요. 재하고 인하고. 재물을 다루는데 그 문서가 까다로운 문서단 말이에요. 요거는 정의는 수월한 문서잖아요.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격에서는 이걸 뭐 우리 편인을 어떤 학파들은 흉신으로 보고 어떤 학파들은 길신으로 봅니다. 예? 그것도 차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 계절에 편인이든 정인이든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글자는 아니잖아. 좋지. 하나가 없어지면은 좋은 거지. 이 생각, 정인 생각, 편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면, 특히 정인의 생각은 올바른 생각인데 편인의 생각은 계속 오래 생각해야 되니까 그 오래된 생각을 이런 제가 편인을 합거해 주면서 그 오랫동안 생각할 것을 짧게 생각해 준다 이 말인 거지. 예? 안 그래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편인이라는 게 팔리지 않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팔려야 되는 문서인데요. 그죠? 제가 와서 재성이 와서 합거를 해버리면 그게 빨리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린다. 빨리 팔릴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어떤 논리인 거죠. 그래서 또 뭐 우리가 이 일간의 신강 신약, 그죠? 개수의 개신행, 뭐 수생목, 또 수국화, 토국수, 수국화 하니까 막 이 두 글자 빼고는 개수가 힘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아이고 힘이 들어, 아이고 피곤해 하니까. 물론 금생수 편인도 좋고 정인도 좋단 말이에요. 이때는 또. 안 그래요? 이때는 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식신생재하고 또 뭔가 관리하고 하니까 막 개수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경신들이 위에 이제 뭐 상사들이나 내가 고생스럽게 일을 하는 것을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윗사람들이. 그렇죠. 윗사람 뜻하니까. 원래 실제 인성은 식신을 극하거든요. 식상생재하는 걸 극한다고, 식신을. 자, 식상식신은 노동력이죠. 내가 노력해서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 일은 마땅하나 어쨌든 나의 수고스러움이 들어가잖아요. 노동력이. 그러면 인수가 그런 식상을 극한다는 거는 조금 쉬어라. 인수가 나한테 좋게 생각하면 그냥 쉬어라. 내가 좀 편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인성이 있어야지 좋은 보직에 올라가고 조금 결재권도 있고 그런 데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주를 볼 때 이처럼 일간의 강약, 그죠? 신강하냐, 신약하냐, 그것도 해석해 줘야 되고, 격으로서 정제격이니까, 정제격은, 길격이잖아요. 그죠? 길격이기 때문에, 목이 식상이 쟤를 도와줘야 되는 거지. 힘을 부추겨 줘야 쟤를 잘 쓰는 거고, 또 재성은 튼튼한 지형군이 있어서 오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정제는 자체적으로 비견급제에 의해서 수국화 당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이 비견급제를 극해줘야만 정제가 보호되는 그런 게 바로 격이에요. 정제격.
근데 좋은데 또 뭐 비기급제 필요할 때 있잖아요. 또 약하니까. 또 내가 혼자 열심히 일하고 고생 하는데 일은 뻑이 많아. 그러면 누가 주위 동료가 필요하죠. 비기급제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 그죠? 그러면 격으로 전체 봐서도 안 돼요, 또. 그리고 개수는 또 이래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신장 방광, 그죠? 근데 골수도 이제 수로 보는데 이 성장이 안 되고 힘들어. 그러면 신장 방광 안 좋으면은 뭐 어떻게 돼요? 뭐. 또 물이 이제 또 자궁 생식기 되기 때문에. 그럼 물이 와야 또 좋잖아. 뭐가 뭐 나쁜 게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보면 안 된다고. 격만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근데 직업적으로는 격을 보는 게 좋지. 직업적으로는. 그렇죠. 직업으로 잘 나갈 때는 이런 식신생제를. 그렇죠. 그런데 또 신사를 봐야지. 그 또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신사를 봐서 이 제가 귀인의 젠지 또 식신이 아래 사람이 귀한 아래 사람인지 그런 걸 봐야지. 그러니까 재성이란 무대가 돈 만지는 그런 사회적 무대가 내가 귀한 자리에 앉으면서 돈을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런 것도 다 봐야 돼요. 근데 사출 원진에서 탁이 됐긴 한데 이런 탁되는 부분을 뭐 운에서 뭐 조금 해결해 주거나 뭐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일단은 뭐 천의 기인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뭐 기인들이 많아요. 신살적으로. 그런 게 이제 그 나에게는 길신을 작용하면 좋지. 아무래도. 어려울 때 내가 큰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탁 잡아줍니다. 어려울 때.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재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 재성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이죠. 재성이 없으면은 이 순수한 면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 예? 이거는 재성이 없어 순수한 면은 있잖아. 남녀 연애 관계도 있고 또 대인 관계, 이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좀 뭐랄까, 계산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좀 좋을 때도 많아. 없어요? 재성이 없으니까 이 잰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덕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재성이 있고 없거든.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 당신은 순수하시군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근데 재성의 논리가 또 뭐 좀 강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잰다는 거지. 뭐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재성이 없다. 논리가 없으면 상대가 재성이 강하면은 없는 거를 채운 거잖아요. 대신 채운 거요. 재성이 없다. 재성 많은 사람 채우면 돼. 안 그래? 내가 재성이 없다. 그러면 그 상대 그 상대 애인이나 뭐 결혼한 상대가 은행 다니면 되지. 안 그래요? 그 그러니까 내가 못 채운 것은 없어서 못 채운 거는 상대방의 직업이나 직업으로 채우면 돼. 대리만족이라는 거지. 그게 궁합이에요. 은행 다니면 오빠는 그렇지. 은행 다니면 돼. 그래서 그거 이제 없는 부분을 제가 막걸리 기억이라고 밖에. 그 재성 있으면 딱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그렇게 딱 마련돼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그 재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재테크, 경제적 테크닉 기술이죠. 뭐 어디다가 돈 넣으면 이자가 또 많게 나오더라. 요즘 들어 뭐 저축하면 뭐 2% 이자율이 2% 되니까 뭐 저축 안 하죠, 요즘에.
다른 데 이제 눈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테크에 대해서 상식이나 관심을 오히려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성이 없는 분들은. 그죠? 누군데요? 제 기능이 한번 제 맞아, 맞아. 그런 분, 재성이 강한 분들과의 인연 만남으로 해서 내가 요런 몰랐던 지식을, 상식을, 식식을 도움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궁합이에요. 아시겠죠? 예. 실제 이제 검증되잖아. 오늘 했던 게. 그죠? 검증되잖아. 여기 있는 얘기야. 이런 재테크가 약하니까 가족이나 배우자로 개운을 한다. 그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거는 이제 개운 받아서 이제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요리에 소질도 없고 재주도 없어. 근데 음식 사업을 해야 돼. 그럼 가족 중에 뭐 음식 잘하고 기술 좋은 그런 가족하고 같이 한다든지, 진짜 믿을 만한 친구나 요리 잘하는 애가 짝을 맺어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데 있잖아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실패의 과정을 겪어야만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통 판매 시장의 제한성. 예? 그래서 그런 재성이 이제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내가 물건이나 여러 가지 뭐 유무형에 대한 어떤 물건, 이런 지식, 이런 부분들을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재성의 논리가 없으니까 막연한 거지. 그죠? 야, 시장이 없다. 나는 뭔가 재주가 재능은 있는데, 뭔가 판매할 것도 있는데, 판매할 것도 있는데, 시장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로 무역으로 돌리는 거지. 해외 무역. 이 시장이 좀 없으면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통 판매 시장이 제한되는 이유가 하나가 또 경쟁이 많아서 오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좁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행성의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반짝했다가 반짝했다가 사라졌다 하는 그것들 때문에 이제 또 시장성이 좁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주 원국 구조 본인 자체에 나타나 있어요. 이미.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요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 세력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밑에 종업원이 또 부하가, 그죠? 종업원이, 내 가게를, 그죠? 열심히 주는, 관을 살려주는 거지, 가게를. 살려주는 것도 되고, 또는 이제 소비자가, 내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죠? 먹고 돈을 내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생관이 되잖아요. 그럼 내 가게가 사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보아지는 거지. 그럼 뭘 해야 돼요? 어떤 쪽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까? 안정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판매 시장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그죠? 경쟁이 없는 거. 고정 납품, 고정으로 할 수 있는 거. 수의 계약해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입찰을 통해서 뭔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식상이 없어. 식상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공무원들, 공무원들 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더라고. 그럼 딱 맞네. 만약에 이분이 식상생재가 없는데 밖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재성 시장이 없는 사주잖아요. 그럼 경쟁력이 이제 없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공무원 식당에 가서
그런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그 사주에 맞다라는 거지. 그만큼.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과 시를 명확히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남자친구가 재성이 많으니까, 나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식 정도 주는 그런 사람은 이제 좀 만나서, 이런 덕과 시를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 아까 이거 다 한 거죠. 순수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어떤 보완책, 개선책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실제 이제 그거, 재성이 없다는 것, 실제 또 사주를 하나 또 놓고 해야 여러분들이 또 머리가 팍팍 들어오시지. 안 그래요? 예. 이분은, 이 명식은 어떻습니까? 이 십신으로는 뭐예요? 정인편인이 뭐 도배했다, 그죠? 일단. 도배했다. 근데 인성이 너무 많으니까 식신, 토국수 하니까 식신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식신이, 발휘가. 경쟁력이 좀 약한 거잖아. 이 상관이. 안 그래요? 토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경금일간은 계절로 봤을 때 미월이라는 염천지기에 땅이 얼마나 이게 좀 건조합니까? 술토도 건조하지, 무토도 건조하지. 기토는 습토인데 이 여름 때문에 조금 이제 말라가는 거고. 뭐 진시가 돼서 좀 다행이긴 해. 예? 진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다른 세계에 있죠. 우리 지금 현실 세계가 아니고 저 또 건너가 세계에 종교와 관련돼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걸까 있죠. 그러니까 식상의 힘이 이제 제대로 식상생재를 열어가는 힘이 약하죠. 재성도 이제 없고 하니까 재성이란 뭐예요? 경제죠, 경제. 뭐 경제를 만들 만한 그런 그 인자가 약하다 보니까 뭐만 강해요? 인수만 강하니까, 인성만 강하다 하니까. 인성만 강한 것은 어디다 씁니까, 보통? 어디 업무에 많이 써요? 네? 도장 찍는 업무, 그렇죠. 도장 찍는 업무. 그럼 그건 계약하는 업무잖아요. 계약. 그 다음에 토는 연결해서 도장 찍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게, 수수료 먹는 거죠. 예.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고, 뭐, 무역도 돼요, 무역. 그러니까 사인하고, 막, 예? 연결시켜주고. 그래도 보험영업도 됩니다. 근데, 식상이 대체적으로, 요 안방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술을 쓴다는 거는 상당히 조금 약한데, 그래도 뭐, 자분자분하게 얘기해서, 이런 계약을 유도해낼 수 있는 게 크잖아요. 안 그러면, 플러스에서 한 명 영업 잘하는 2인 1조로 해가지고, 그죠? 둘이 다니는 거예요. 2인 1조 해가지고. 하나는 말 잘하고, 나는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못하는데, 인수가 강하니까, 야, 너, 가서 영업해. 내가 사인해 줄게. 문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궁합이 이제 필요한 거죠. 같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재성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경제를 일으킬 만한 그 재성이 이제 없다 보니까, 논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종교 쪽으로 이제 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경진이 시에 비견이죠, 비견.
같은 뭐예요? 같은. 이건 자식 자리를 떠나서 그냥 비견이라는 것은 나이 들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의지하는 가족 형제겠죠. 그죠? 아니면 친구도 되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족 친구나 가족이나 가족의 이제 뭐 형제 자매나 또 내가 나이 들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동업적인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경진이라는 게 재밌는 게, 이 경진이라는 게 그 가족적으로 형제 자매예요. 예? 자매인데, 예. 이 누나예요, 누나인데. 진을 보니까 경금이 편인을 깔고 있잖아요. 편인을 깔고 있으니까 이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잖아. 편인이 도식하니까. 편인은 식신을 토국수 하니까 경진 일주들은 사실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우리 경진 일주 있잖아요. 일주 자체로 보면. 에? 그죠? 식상을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 진토 속에 수가 입고된다. 식상이 입고된다는 것은 입맛이 없다거든요. 예? 또 음식을 부지런히 하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도 보고. 요 일주 자체를 보시라고. 그런데 경자가 요 입장에서 또 뭐 형제 자매일 수도 있잖아. 경자가 와서 합의대가 붙어서 뭐가 된 겁니까? 신자진 수국이 됐지. 야, 경자를 만나니까 입맛이 돌더라. 이 케이스 입맛이 돌더라. 경은 상관이니까 상관의 능력이 있잖아요. 뭐 먹고 싶어? 내가 특별 간식을 하나 해드릴게. 이래. 상관 알죠? 그러니까 이걸 붙였으니까 신자진 수국이 돼버리니까 내가 이 편인으로서 입맛이 없다가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경자를 만나면 내가 입맛이 돌아왔어요. 막 이렇게도 봅니다. 이걸 실제 이제 뭐 이런 케이스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자미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조금 껄끄럽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이렇게, 신자 수국을 해서, 나이 들어서 뭐 형제 자매와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잘 지내는 케이스다 보면 되죠. 더운 여름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신자 수국이 되니까. 시원한, 그죠? 물을 만들어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저쪽에 강가나 호숫가나 바닷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시원하게 해산물도 좀 먹고, 해도 좀 먹고 그렇게 좀 살아야지. 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관성이, 많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관성이 많다는 거. 관성은 우리 명예욕입니다, 명예. 아이고, 내 출세하고 싶어. 나는 어떤 분야에 뭘 잘하는데, 아이고, 나는 이름이 좀 나고 싶고,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만한 내가 되고 싶어. 이름을 남기고 싶어. 라는 게 이 관성의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관의, 편관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좀 지속형입니다. 그 명예도 이루는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밟듯이 올라가면서 이루어야 되는 노력형이고, 그리고 병가는 뭔가 인기성 아니면 뭔가 갑작스러움에 의한 어떤 유행성을 통해서 자기의 또 능력 발휘를 가장 강하게 발휘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인기 명예, 이런 식인 거지. 스타. 예? 노래를 잘한다면 갑자기 올해 누가 세계적으로 방방 뜬다든지 이런 것들이 편간의 능력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정관이 오래 가죠. 오래 가기는. 편간은 좀 반짝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이 관을 좋아해요. 이왕이면 그렇잖아. 남자가 잘생기면 좋고, 인물 있으면 좋고, 옷 잘 입고, 그죠? 딱 외모 반듯하면 다 좋아하는 거잖아.
여성분들이 머리 긴 남자를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막 흘러내리듯이 하는 머리를 좋아해요. 깔끔하게 막 탁, 요즘 그거 있대, 머리가 막 깎고 딱 해가지고,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요즘에. 쫙 올려갖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합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깔끔한 걸 좋아해요? 약간 예술성 이치트 머리를 좋아합니까? 네? 그 대체적으로 남자는 여자는 깔끔한 걸 좋아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관이에요, 관. 반듯하게 딱 정색대로. 물론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깔끔함이 있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나라마다 틀리지만 일단 정리정돈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것도 삶도 그래요. 삶도 어릴 때부터 뒤죽박죽이 삶이냐, 어릴 때부터 부모 가정이 정돈된 삶이냐, 이것도 그 관성으로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출세욕이 강하며 과묵하고 무언 실천하는 편이다. 이것은 이제 관이 강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 아시는 분 중에서도 이 관이 강해서 말수는 적고 관은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묵묵하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그분이 일해도 묵묵하게 막 일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참 점잖게 보고 좀 됐다 보는데, 또 관이 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체면을 깎는 행동을 상대방이 해버리면 참지 못하고 우욱하는 심리가 나와요. 그거는 진짜 못 말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인성, 그렇죠. 관이 강하면 인성이 소통돼야 좀 참는 거지. 예,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에서 오는 용기와 과단성, 충성심,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데, 특히 칠살은 오히려 좀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가장 강한 것이 우리가 편관이 상당히 좀 충성심도 강하고 이 책임감이 엄청 강하거든요. 예, 편관이. 그래서 편관을 옛날에 무관이라 보죠. 나라에 이제 충성을 다해서 적장과 싸워서 내가 계급장 다는 게 편관들, 무관들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충성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칠살도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내가 뭔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려 그러면 뭔가 좀 내도 모르게 좀 불편하게 있어. 확 뭔가 강압감. 네? 뭔가 내 능력을 10분 발휘만 못하는 거지. 너무 이렇게 탁 눌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제 내가 노래나 강의를 이제 하러 딱 무대에 딱 섰는데 이 청중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위축이 되는 거죠. 나는 원래 노래 잘 부르고 강의도 잘했는데 이게 안 나와.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이제 좀 한 10분, 20분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나를 압박하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이제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타내. 관성이 강해서 남 앞에 막 이렇게 내가 어떤 자랑거리를 막 이렇게 내뱉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주눅드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사회 조직, 단체, 위계 질서 속의 책임의식, 권위의식, 명예의식이 강조됩니다. 자, 그리고 준법 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공정사의 결백성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질서 정립이 상당히 강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나 집안, 특히 집안에서도 이 전통을 계승한 가문 발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온 어떤 집안 어떤 이력, 이런 부분들을 항상 승기에서 발전시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최씨 집안 하니까 그런 최씨 집안의 그런 관습, 전통 이어받아가지고
매달 며칠 날 우리 최씨 가문 다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그 승기해서 가문의 발전을 많이 좀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 사상, 전통 사상에 뭐 또 있지 않습니까? 음식 같은 거, 뭐 음식이 김밥, 그죠? 김밥 이런 게 전통 음식 아닙니까? 비빔밥 이런 것도 다 그런 것을 유지 발전시켜서 뭐 세계적으로 뭐 편제가 발달하면 그런 데 좀 판매해서 좀 써먹자 이런 논리도 강하고. 그리고 남의 시선에 대체로 자유롭지 않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관이 강하면, 남들이 나를 좀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에 대체로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체면, 자존심,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쳐다보니까 옷이라도 뭐 그래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물론 이제 비싼 옷도 비싼 옷이지만 메이커 있는 옷, 그리고 단정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 관성이라는 데 또 카메라 앞에 많이 잡혀요. 관성이 많으신 분들이 남이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항상 대중들의 눈에 노출될 수 있거든. 그리고 뭐 카메라에 방송에 잡혀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TV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칫잘못하다가 그 야구장에 지 애인 있는데, 다른 애인하고 야구장 갔다가 카메라 잡힌 거야. 키스해! 뭐 하다가 뭐 하여튼 뭐 어떻게 돼가. 그래가지고 이 잡힌 거지. 그게 뭡니까? 관이 강하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많이 된다고요. 관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딱 지적당합니다. 너 해봐? 이런. 그러면 자기는 이 관이 많거든. 또 지적당한다. 노출이 되니까. 네 반장해? 관이 없는 사람들은 뭐 뛰지도 잘 안 뛰지. 말만 적게 하면 돼. 눈이 안 띄고. 그리고 이제 사회 가정의 지나친 통제, 규율, 규칙, 질서, 확립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 관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집에 들어가면 너무 이런 걸 통제, 규율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거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막 가정 지키고, 그죠? 가정에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보수적인 게 굉장히 좀 강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자의 관이 많은 것은 여자의 설기처거든요. 관이 많은 사람들은 여성한테 좀 맥을 못 추더라고. 관이 강하니까. 재생관하잖아요. 제가 많은 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억눌리죠.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리고 이제 계급 사회에서의 권위 의식이나 상명하달 이런 것들이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말단 사원으로서 직원으로서 그런 내림을 받는 구조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강하고 많은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특히 이제 이런 강제 억압성이 항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일을 하면서 좀 조직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발령가 가지고 한가한 데 간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작은 조직에 가서 이런 강제성에 의한 억압을 좀 탈피를 해야 돼요. 그게 자기 신의 건강에 대해서 좀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일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회사는 엄청 좋아. 월급도 잘하고. 근데 나는 그 중앙이라는
그런 조직에서부터 저 좀 다른데 치유의 법권식으로 다른데 가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월급은 그대로 받고. 그거 딱 좋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예. 제가 무관 사주인데 음. 대학을 늦게 갔거든요. 네. 공부에 뜻이 없어서 어. 대학을 갔는데 예. 22살에 대학 갔거든요. 22살, 23살. 늦게 갔네요. 네. 음. 그냥 뜻이 없었는데 그때 정관이 들어와 있어요. 정관이 들어와 있었네요. 늦게 갔어요. 늦게 갔네. 그래, 관이 오면 어떻게 내가 이제 뭐 소속될 공간이 생기는 거지. 남자들도 이렇게 정관 말고 편관이 오잖아요. 20살 때. 그러면 군대 가게 돼. 편관이 오면. 평가는 편관이 오면. 평가는 군대구나. 군대로 가게 돼. 우리 아들 녀석이 무토일관인데 딱 올해 갑진년 딱 오니까 편관 딱 들어오잖아요. 딱 발령 딱 들어, 발령. 근데 공익요원이라 두 명이 자식이 있는데 한 명이 공익요원을 갔는데 공익요원이 편할 줄 알았거든. 그렇잖아요. 뭐 정식 군대가 아니까 우리가 뭐 훈련도 그냥 훈련 뭐 몇 주 받고 와서 뭐 공익요원하고 팅자팅자 할 줄 알았는데 편관은 편관이더라고. 민원 어려운 저 정관까지 가. 그러니까 출퇴근이 힘들잖아. 와, 힘들어 죽겠다. 그게 편관인 거라. 정관이면 예를 들어 어떻게 돼요? 군대 갔다. 정관이면 편한 보직이라 편한 데라. 그 편한. 관이 없는 여자가 남편을 얻으려고 하면 대원에 관이 들어왔을 때라도 시집을 한번 갔다 오는 게 나을까요? 없다는 건 뭐 한번 갔다 올 것도 낫지. 경험도 해보고. 무죄 남자요? 무죄와 무관 남자도. 신당장 지금 가려고 유방한 거 있거든요. 무죄 무관은 서로 안 까다롭지가 않잖아요. 기대하는 게 없죠, 그래요. 비단 1도 없어요. 관이 무죄 사주, 무관 사주들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치가 자기 나름대로는 좀 적다는 얘기인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덜 싸우게 되는 것도 있다. 근데 또 니는 내 마음을 모르나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싸울 수는 있어, 또. 예. 마음을 모르나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다는 것은 좀 마음으로 좀 컨트롤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살인상생하는 것처럼 인성으로서 좀 이렇게 참을성, 인내심을 발휘해서 조금 마음을 다스릴 필요도 있고, 예,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관성이 많다는 것이죠. 실제 사주는 아니고 이거는 좀 만드는 사주예요. 제가 조금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이런 분이 있었는데 직접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다 이게 명예 뭐라 해야 되나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 하늘 도마뱀 보면 이렇게 간지를 치면 쫙 나오거든. 만드는 조합인 건데, 우리가 이제 제일 사주를 쉽게, 재밌게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가면서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상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절의 인연으로 풀어가는 거죠. 병화일간이 봄에 태어나느냐, 여름에 태어나느냐, 가을에 태어나느냐, 겨울에 태어났냐, 이 사계절의 시절에 의해서 해석이 달리 되는 거예요. 네? 시절의 인연. 자, 병화는 시절의 인연 중에서 겨울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임수와 개수의 인연을 천간에서 만나게 되고, 계절은 해월입니다. 10월 달이죠. 10회 입동의 계절인데, 자, 병화는 우리 무상에서 그러죠. 임수를 만나면 수보양강, 강의상령이라서 태양이 물가에 이렇게 빛이 있는 모습. 그것도 뭐 아침 시간이냐, 대낮 시간이냐, 오후 시간이냐 따라 비치는 어떤 밝기나 분위기도 틀리다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아침에 비추는 거죠. 아침에 태양이 바다에 비치는 형상이라. 그러면 조금 좋은 모양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개수는 바다나 강으로 보기보다는 보통 비로 많이 봅니다. 비 내리는 비. 겨울에 그죠? 비가 내리니까 태양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가려진 거죠. 가려지니까 이 개수에 의해서 자기의 이런 태양의 모습이 가려져 버리니까 조금 뭐라노 공적인 일을 했는데 인정이 조금 받기가 좀 힘들다, 떨어졌다.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십신호 연결하면은 개수가 정관이잖아요. 그럼 정관은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공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과 임수의 일과 개수의 일은 틀립니다. 공로인정은 임수가 더 받게 되고 개수는 공로인정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비교해 봤을 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공로인정의 차이가 요래 있다. 또 방송 들으면 또 뭐 개수 있는 분들은 또 스트레스 받아 또 이러는데. 왜냐하면 공로인정의 차이가 여기가 좀 이쁘고 여기 조금 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간의. 여기에 또 천을기인 뭐 아까 그 천을기인 우리가 배웠잖아요. 병정해유가 이 두 개나 있네. 해유가. 해유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뭐 병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극단적으로 갈 때 거기서 이제 탁 구제의 신인 거죠. 구제의 신. 그러면 뭐예요? 경제, 재성. 돈이 바닥으로 치고 어려워졌는데 구제금융회가 다 천을기. 유유. 해유가 두 개. 해유. 횟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와,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서 뭐 세금도 맞을 뻔만 했는데 뭔가 이제 구제신이 와가지고 구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유가 상당히 이제 좀 내가 어렵고 바닥으로 내려갈 때 떨어질 때 탁 그까지 해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부정적으로 끝판대장까지 밀어붙일 때도 있거든요. 그죠. 유가 개수가 임계사묘 천을기인 그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다 이거 사. 아니면 운에서 또 작으면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받을 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암 말기다. 예를 들어서 암 말기인데 이 천을기인이 뭐 운에서 뭐 온다든지 자체에 있다든지 이래 됐을 때 딱 뭔가 죽음을 면한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죽음을 면하고 호전돼서 조금 살아갈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천을기인의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막 사바다가 이제 뭐 너무 어려가지고 막 바닥으로 치는데 와 이제 이 세상 더 못 살겠다 했지만 누가 또 그 글자로 인해서 또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게 천을기인이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천을기인이 내가 볼 때는 한 2개 이상, 2개, 한 개 제일 좋아. 2개, 3개 되면 나태해져요. 오히려 자신이 게으르지고 망쳐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천을기인이 있다는 건 빽이 있다고 딱 이제 느긋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게을러져진 거죠. 근데 망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 월주에 있는 게 뭐 제일 좋겠죠. 부모가 이제 천을기. 일주는 이제 배우자가 이제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구제해주는 그런 이제 신으로서 보는 거고. 월에 있으면 이제 부모가 나의 어려움을 이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해수가 이제 임수가 천을기에서 나왔잖아요. 평관 자식이라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법조계, 그죠? 경찰이나 군인이나, 응? 법, 군인, 경찰, 응? 그런데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여러 것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임계사묘, 병정해유, 조직도 상당히 높은 조직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관성이 이제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성 없으신 분 있어요? 관성 없으세요? 평가 있었어, 그래도. 괜찮네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성이 없다는 것은, 이 책임 안 져도 된다, 이거지. 이 관성은 국방의 의무요, 납세의 의무며, 있잖아요. 이거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의무를 안 해도 된다. 책임 안 져도 된다, 이 말이야. 무서움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이제. 풀이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편하다고, 이제, 이 직장 생활이나, 개인 생활도 보면 관이 이렇게, 없으면은 편해요, 일단. 긴장을 안 해도 되니까. 안 그래요? 예. 이처럼 치유의 법권입니다. 치유의 법권.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직장 조직에 있어야 되는데, 발령을 받고 다른 한간 나라에, 관광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일하는 거야. 완전 풀이하지. 본사는 한국에 있는데, 어디 여행지고 관광지 그런 데서 이제 직장에 있는가 봐. 구경할 거 다 하고 그죠? 일 하면서 이제 월급은 그대로 받고. 이게 뭡니까? 관성이 없다는 거, 치해법권에서 산다는 거. 응? 치해법권. 예. 그래서 통제와 간섭이 없는 조직 생활, 단체 생활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소속감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소속감이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준법 정신과 책임 의식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조직의 경우에는 직장 전변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직장 외에는 일반적인 조직이죠. 일반적인 조직 경우에는 직장 전변이 좀 많고, 이제 좀 특별하거나 좀 특수성이 있는 데는 아까 그처럼 좀 편하면서 좀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는 편이 많더라. 그리고 감투, 승진, 명예를 다투는 일에 흥미가 적습니다. 내가 어느 보직이 돼서 유명 인기인이 돼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내려놓는 거지. 관심이 없지. 근데 이제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관이 없는데 내가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름 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주명식에서 없는 오행이 길신이거나 조후용신이에요. 길신이거나 조후용신. 내가 그 사주에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내가 더운데 관이 순다. 예를 들어서 더운 계절이 태어나 관이 순 데가 없다. 그러면 어디서 추구한다니까요, 그 글자를. 그럼 겨울에 태어났죠. 화가 관이다. 근데 관이 없어. 그럼 그 관을 엄청 땡기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게 저번에 뭐랬습니까? 양이 극도로 치다르면, 음을 땡기고, 그죠? 음이 크게 치다르면 양을 땡기는 이 치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집착하고 노력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룰 수도 있어요. 그 부분.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생활 환경.
내가 이제 억압받고 뭔가 이제 그 소속되고 통제받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건강해진다고 굉장히. 예. 그리고 모양과 모습에 대해 규격화가 필요하다. 이 규격화. 여러분들 뭐 참 이렇게 멋있어, 이쁘고 한데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아. 정리정돈 아죠? 뭐 머리도 너무 이쁘고 뭐 이래 하는데 뭔가 단정미가 없다는 게 뭡니까 이게? 관이 없어서 규격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예술인처럼 그렇게 좀 자연스럽고 아름답지만 그게 뭔가 이렇게 좀 딱 정리정돈이 딱딱 돼가 뭔가 딱 돼야 좀 더 이쁠 건데. 예? 그게 뭡니까 이게? 식상 플러스 관이 되면 이건 진짜 이뻐요. 식상 있고 관 있으면. 그러면 식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제품이나 음식이단 말이야. 만들었는데 맛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뭐라노 그거? 모양을 뭐 데코레이션. 뭔가 이쁘게 꾸미가 뭐 이렇게 해놨고 거기다가 무슨 그 상표를 하나 딱 붙이면 어떻게 돼 이게? 이야 이게 명품이 되는 거지. 맛도 좋고 명품도 되고. 그런 것처럼 음식이 맛있는데 관이 없으면 조금 뭔가 이게 떨어지죠. 품이 떨어지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식상이라는 것은 자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표현은 어디로 드러납니까? 보통 옷으로나 외모로 이렇게 어떻게 표시가 나는데 거기에 관성이 딱 붙어야 뭔가 진짜 뭔가 탁 볼 때 그런 내용을 보는 거지. 이제 아름다운 옷인데 그 상표만 하나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메이크업 샤넬 하나 딱 붙이면 그게 식관이라고. 그게 식관이라고. 샤넬 그 띄고 그 옷을 갖다가 시장 바닥에 내놔봐요. 그 명품이라 합니까? 안 하잖아. 네. 그리고 남녀 운에서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인식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은 나한테 어떤 작용이냐. 남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도 되지만은 내가 상대를 받아볼까, 저 사람이 어떨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도 보는 거야. 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많이 이제 이런 것도 쓰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관성이 없다 보니까 인식이 좀 덜 되는 부분이다. 예? 그리고 관객 무대의 조성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애들은 우리 그런 거 있죠. 참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관객이나 무대가 없거나 조그만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악기나 예술인들이 해운대 저런 데 가면은 부르고 있잖아요. 해운대에. 그럼 해운대는 관광지고 거기는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그거는 좀 낫다. 그거는 관객 무대 관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해운대는 관광지가 아니고 저기 저 위에 진화의 석장 가가지고 내가 노래 부른다. 악기 다룬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관이 없거나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관객 무대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를 하는 거거든. 관리를 해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어떤 식으로든 뭐 좀 채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폼이 잘 나냐 안 나냐 이것도 내가 가수로서 또 예술인으로서 어떤 전문가로서 이런 관의 무대를 탁 만나야지 나도 막 모양이 탁 빛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채울 필요는 있다. 누굴 통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특히 이제 영화도 이제 이순신 이런 영화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영화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연평해정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내가 나라에 충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시켜 일으켜야 돼요.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빠가 막 가장이 가족을 돌보면서 뭐 열심히 그 살아가는 책임을 다하려는 그 부모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마음을 읽어낼 만한 그런 그런 어떤 그 영화라든지 그죠? 그런 걸 자꾸 보고 배워야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이제 좀 개선될 부분이 있는 거지. 그대로 놔놔버리면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들. 예.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먼저 이제 그 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명식입니다. 이 사주는 무토가 큰 무토죠.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토가 많습니다. 십신으로는 비견급제가 많은 거죠. 예? 그럼 비견급제가 많다는 것은 여기에 재성이 없잖아요. 재성. 재성은 있네. 이 재성이 이제 계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비견급제가 많다는 것은 이 재성의 무대를 놓고 경제를 놓고 뭔가 서로 경쟁을 벌여야 된다. 이 경제를 취하기 위해서. 그럼 경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기술이 뛰어나야 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익을 내가 빨리 취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런 이제 구조다. 그리고 이제 요 식신이라는 게 있어요. 식신. 이 토생금 빼주니까 식신이라는 거는 기술, 재능, 노하우, 예술, 예능, 뭐 교육적 행위, 뭐 봉사성 일, 서비스 일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데 일단 관이 없죠. 관이. 예. 이 우리가 그 신강한 조건이 되잖아요. 신강한 조건이 되면 먼저 이제 설계해주거나 설계해주는 글자면 설계하거나 이 재도 좋은 모양이에요. 재성도 좋은데 재성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걸리는데, 그리고 또 기미가 중간에 있어서 또 이 재를 놓고 뭔가 이제 경쟁을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는 거죠. 재를. 그래서 재를 이제 일찍 취하면은 보통 이런 케이스가 재를 일찍 보면, 여자를 일찍 보면 군급쟁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사주는 조금 늦게 결혼해라 이렇게. 네? 사별도 있을 수 있지. 예, 사별도 개수가요 이게 인묘되니까 이별, 이제 사별, 이별, 뭐 헤어짐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장가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미월에 이게 수기가 너무 이제 간절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 육지 생활보다는 그죠? 사람 많고 이게 막 붐비는 육지 생활보다는 이 비겁이 좋냐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원한 섬나라나 제주도나 뭐 울릉도나 독도에 아니면 해외에 가서 생활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신을 이제 이 무토가 기술이나 여러 가지 재능, 음식, 요리, 뭐 서비스, 그죠? 교육 이런 거를 쓰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글자잖아요. 토생금 빼주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가 해묘미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겁살이 되는데, 겁살에 돌도끼다. 이거는 뭐예요? 겁살에 돌도끼다. 뭔가 내리치는 느낌이 안 듭니까? 칼로 내리치든 도끼로 내리치든. 그러면 식신은 아까 뭐랬어요? 뭐 여성분이 흔하게 하는 음식 요리. 근데 이게 겁살이 걸렸다. 뭔가 잘라야 되잖아. 탁탁탁탁탁탁탁. 그러면 요리가 많이 들어가겠죠. 음식 요리. 겁살이라는 작용이 압력을 주는 건데, 가위로 어떻게 돼요? 자를 때도 이게 눌리면 압력이 들어가잖아요. 압을 줘야 잘리잖아. 그리고 요 칼이
뭐 이런 생선 머리 자르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 치는데 이 압력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겁살이라. 연애에 있어서 겁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 상대가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포옹해가 딱 안아가지고 압력을 주는 게 겁살 작용이거든. 그래서 압력을 준다라고 본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쇠가 쇠, 정밀 기계, 뭐 칼, 가위, 이런 쇠가 삶의 무기가 되겠다. 기술로서는. 이제 관이 없죠. 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식상을 쓰는데 관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 승진이 빨리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경력으로, 그러니까 세월 따라 올라가는 그런 보직이면 괜찮고 빠른 승진을 요하는 데는 사실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관이 없는 거로 없는 것을 채워야 되는데 보통 해외 것을 땡겨와서 쓰는 게 뭡니까? 그 외국 조직에 몸담거나, 예? 안 그러면 해외로 또는 객지로 나가서, 그죠? 물 건너가서 그런 직장에 몸담으면서 이런 어떤 특기나 재능을 쓰면서 돈 벌이면 돼요. 이런 구조는 이렇게 쓰면 돼요.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맞아서 하여튼 손재주로 먹고 사네. 손재주. 여기는 이분은 이런 케이스는 이제 옛날에 봐도 오래됐다. 옛날에 한 7, 8년 전에 반 사주인데 저 물가 제주도에 호텔에서 요리해요. 호텔에서. 관이 이제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에서 관이 딱 들어올 때, 뭐 대운에서 이제 관이 딱 들어오잖아. 간목이. 그러면 딱 그런데 이제 좀 감투도 쓰고 직장도 좀 튼튼하고 이래 온다니까. 이런 케이스. 이미 셰프지. 없어도 뭐 고기 적절하게 이렇게 개운해서 이제 이런 거를 쓰더라고. 써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토의 많고 없음이죠. 오행적으로. 토는 무기토, 진술충미가 이렇게 그 청간과 지지로 있습니다. 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토를 보통 그 큰 산, 그죠? 물을 막는 제방 또는 섬과 섬을 또는 도시를 연결해주는 큰 다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넓은 땅, 또 자연에서는 흰 구름을 나타냅니다. 무토가. 그리고 그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산, 농과 밭, 정원, 또 작은 땅, 또 작은 다리, 또 구름에서도 먹구름이죠. 짙은 거, 비구름. 이게 이제 기토의 역할이고. 밑에는 지지는 다 뭡니까? 우리가 생활상에 발 딛는 땅들이죠. 그래서 진토는 그 옥토라 해서 식물이나 나무를 성장시키기 좋은, 안에 진중에 개수가 들어있어서 옥토라고 윤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토는 이미 가을이 돼가지고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안에 술 신정궁에서 불기운이 들어가 있어서 좀 건조한 땅이다. 그리고 축토는 차가운 땅이 될 수도 있고 여름에 시원한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축계신기라고 해서 돌도 들어가 있고 물도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땅이고, 그리고 미토는 아예 그 습기가 없죠. 물기가. 그래서 이것도 열토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라는 또 무기토의 기능이 화합과 연결, 소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진술충미라는 것은 각 계절을 이어주는 작용, 또 무기토도 천간에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어주는 무기토 작용, 또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용,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연결시켜주는 작용,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용, 미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연결시켜주는 작용으로 봐서 보통 화합시켜 주려고 그러고 연결시켜 주려고 그러고 소통시켜 주려고 그러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직업적으로 중개하거나 무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성격이 이제 화평주도하고 자신의 색깔을 좀 많이 안 나타내는 편이다. 그죠? 무기토가 원래 그래요. 기토가 특히 조용하고 무토는 조금 덤직하면서 좀 뭐 이래 하면서 조금 색깔이 이제 없는 편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됩니까? 직업적으로는 아주 유능하게 쓰고 그죠? 직업적으로는 아까 그 무토가 기토 만나면 강하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역할이 뭡니까? 각 세계 사람들이 자기한테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죠, 그거. 자꾸 비경급제하니까 그게 십신으로 보면은 뭐 경쟁해야 되고 막 내 거 빼들어가고 뭐 이래 보면은 그렇지만 토가 강한다는 것은 내가 다리가 돼주는 거지. 그러면 뭐 영국에서 나를 거쳐서 가고 또 미국에서 거쳐서 가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 먹고 거쳐서 가니까 그게 연결작용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직업상은 잘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뭐 따로 볼 부분이다.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여기 토가 많으면 뭐 어떻게 해결됩니까? 소토. 목으로서 토를 눌려주거나 설기에서 토생금, 금을 만나서 설기시켜주거나. 아까 그 케이스가, 그죠? 토생금에서 설기시켜주는 그 부분을 봐서 요리 음식 쪽으로 갔던 거지. 기술 계통으로 간 거죠. 자, 금의 많고 적음. 자, 금의 많고 적음은 경신금, 천간에 신유술금, 사유축금, 그리고 이제 을경합금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이제 양금은 이런 그 경금이나 신금 이런 것들은 건강석,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바위 상태, 건강성 상태, 그리고 풋과일, 그리고 큰 열매, 우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연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신금이나 유금, 이런 것들은 주옥, 다이아, 숙성 열매, 작은 열매 또는 서리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금은 우리가 구분 짓고 자르고 그 자른다는 거 의미가 뭡니까? 가을 되면은 열매는 남아 있고 잎사귀는 떨어지는 작용. 그래서 구분한다는 거지.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구분하는 심리가 많아서 이 재성과도 좀 비슷합니다. 재성, 십신 재성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게 현실적이단 말이야. 눈앞에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듭, 결과, 결속력, 의리, 구분력. 결속력은 뭐냐면 아무나 결속을 가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친한 사람들, 뜻이 맞는 사람들과의 결속력을 얘기하지 아무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리다. 이거 의리도 내하고 뜻 맞는 사람만 의리지 아무나 대해놓고 의리 안 한다니까요. 그게 금이 본성이고. 구분력, 아까 떨어뜨리는 거죠. 칼질하는 거. 이 땅, 내 땅. 구분. 이런 능력. 그리고 굉장히 이게 가을에 열매가 성숙되고 열기 때문에 하나의 값어치잖아요. 작은 열매 속에 큰 가치가 담겨져 있다 해서 눈앞에 대한 현실적 어떤 감각, 이익 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이. 그리고 구속하려는 성질, 관리형 이런 것들. 우리 교도관 있죠, 막 범죄자들 가두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다 되고 경찰, 군인 이런 것들도 살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금에 해당하는 거지.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뭘 자른다, 도축한다 이런 게 의사.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목만 만나면 자꾸 이렇게 관리하려 그래요. 내가 통솔을 하려 그러고 뭐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많으면 이 화를 만나서 이 금을 조금 녹여주고 따듬어 줘야지 그 성질이 좀 완화가 되는 거지. 화를 만나지 못하면 조금 내용 좀 떨어지는 이제 급이. 예. 그래서 강한 금은 화를
만나가 자기 자신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금이 강하니까 이 넘치는 에너지를 또 금생수해서 빼줘야 돼. 그래서 수를 만나야 또 자기가 또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없는 사람들은 그 마무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끝맺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금이 없으면은 뒤가 허지부지하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맺음이 항상 필요로 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의리도 조금 생각해서 뭔가 의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뭉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없다는 것은 항상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행적으로 금과 토가 많고 적음, 그리고 육친적으로 재성, 관성, 권력의 힘과 경제력의 힘, 이게 이제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을 오늘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4주차죠,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가 오행이? 인성, 수죠, 수. 수까지 하면은 오행과 육치 다 끝나나? 인성하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격이 알고 한 개 더 남았는데, 그 육친의 그 위치별 해석이가, 위치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네? 그래서 위치에 따른 그 해석법, 뭐, 관이 뭐 연에 있으면 뭐 어떻고, 뭐 시에 있으면 어떻고, 식신이 아래에 있으면 어떻고, 그죠? 정제가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으면 어떻고, 이 위치별에 대한 어떤 육친적 해석 이런 거, 그런 거는 2주 배우고, 나머지는 4주가 그 격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지. 격은, 내 사회적 어떤 그 위치, 업무적 능력, 이걸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배워주면, 다 마치네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